자, 이번 시간은 26쪽이죠. 42절. 시험에 타당도가 나왔네요. 타당도. 아주 중요한데요. 타당도. 시험의 타당도. 자, 출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험, 우리가 이그제미네이션, 시험. 사편, 인사행정이죠. 사편, 인사행정에서 시험이란 게죠, 시험.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첫째 보세요. 첫째, 시험의 타당도, 신뢰도, 일관성을 말해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 이게 있죠, 우리가. 시험을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 중에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가 있더라. 요게 있고요. 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2편 정책학에서 쿡 교수하고 캠벨 교수는 정책평가 타당도, 아까 했죠? 정책평가 타당도 기준에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구성 타당도, 통계결론 타당도 몇 가지 제시했다? 4가지. 구분합니다. 시험에서 타당도가 있고요. 정책평가에서 뭐가 있다? 타당도. 정책평가의 타당도는 쿡과 캠벨 교수는 몇 가지 있더라? 4가지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타당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고시라든지 7급, 9급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저게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런 거예요. 3가지.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는 이제 주로 경험이야. 경험. 그다음 구성 타당도는 경험에 아니라 주로 어디다 의존한다? 이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책평가 타당도하고 시험의 타당도는 다르다는 걸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쉬운 거 문제 해볼게요, 우리가. 자, 우리가 행정사, 우리 1차 시험이 행정사 1차 시험은 왜 평일날 시험 보지 않고 토요일날 시험 봅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왜 시험 봅니까? 그 이유는 평일날은 못 봐. 강의실이 없잖아. 학생들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 시험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날 시험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된다? 실용도 그런 거예요. 강의실 확보 정도. 그게 뭐가 된다? 실용도가 되는 거예요. 실용도.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주 5일제 근무잖아. 주 5일제 근무요. 옛날에는 주 6일제 근무요. 토요일까지 했어.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다 일요일날 시험 봤다고. 일요일날 시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6살 창조했잖아. 일요일날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야. 예배당을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예배당을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신자들, 기독교 신자 있잖아. 특히 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신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시험입니까?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됐어, 옛날에.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토요일날 쉬니까. 그래서 요즘 시험은 무조건 공무원 시험도 이제 무조건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 본다? 토요일날 보는 거야. 일요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이거야. 수험생들도.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행정사 시험도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 본다? 토요일날 본다. 그게 바로 시험에 뭐가 걸린다? 실용도다. 실용도.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겠지. 변별력이 없다 이거야. 그 기준이 바로 뭐가 된다? 난이도. 뭐다? 난이도 그래.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요. 상중하. 20, 50, 30 이렇게 나누란 말이야. 그게 바로 시험의 난이도.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을 출제할 때 가면 난이도 이렇게 조정이 어떻게 된다? 상, 중, 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이 너무나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나 쉬워도 안 된다. 변별력을 알아본다. 그 기준이 바로 뭐지? 난이도예요.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채점을 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야 된다. 그게 바로 객관도야. 채점자의 주관이나 감정이 개입돼서 안 된다 하면 뭐지? 객관도. 근데 다행히 우리 행정사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도가 높아. 근데 2차 시험은 주관식일수록 객관도는 높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그래서 저도 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직업 상담사 같은 거 있잖아. 1차 그건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란 말이야. 그 2차 그러면 시험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냐? 여러분 무슨 일 아셨어요? 근데 우리 행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주관식. 이건 채점자의 주관이나 감정이 많이 개입돼. 저도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은 거기다 주관식이잖아. 논하라, 설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거야. 한자를 좀 써줘야 돼. 한자. 2차 시험 볼 때는 한글 쓰고 괄호 열고 한자를 좀 집어넣어줘야 돼. 한자만 다 써버리면 또 모르는 사람 많아. 의외로 또 한자를. 불쾌하게 생각해. 채점자가. 그래서 한글 쓰고 괄호 열고 중요한 한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우 좋아해. 두 번째는 글씨를 좀 이쁘게 써줘야 돼. 글씨를 좀 이쁘게 써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어. 실은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일단 한자를 좀 적절하게 구사하세요. 두 번째 글씨를 예쁘게 써주세요. 그러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뭐다? 객관도예요. 채점자하고 관련되는 게 뭐다? 객관도. 그 다음에 신뢰도는 동일한 시험을 시간만 달리하여 반복 실시했을 때 그 결과가 같아야 돼. 그걸 뭐라 그런다? 신뢰도. 일명 일관성, 일치성 그래.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대상에게 시험 시간만 달리하여 반복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신뢰도, 다른 말로 일관성, 일치성.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다? 타당도야. 타당도가 뭐냐면 시험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느냐는 목적상의 정도를 갖다 뭐라고? 타당도 그런 거야. 타당도 종류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기준타당도부터. 자, 한번 봅시다. 기준타당도 첫째 봐. 이건 이론의 기준타당도는 기준이니까 어떤 기준? 어떠한 기준이니까 뭐다? 경험이야. 경험을 갖다가 비교하는 거야. 경험 비교. 기억.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그게 기준이잖아. 다시 시험 성적하고 근무 성적, 즉 근무 성적 평점 그 말이야.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타당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갑돌이 채용 당시 시험 성적과 갑돌이가 채용 당시 95점 맞았어. 몇 점? 95점 맞고 시험에 합격했어. 95점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 결과, 근무 실적, 1년 동안 근무하고 근무 성적을 평균했더니 95점이 나온 거야. 기준, A라는 기준하고 B라는 기준. 근무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먹어. 그래서 갑돌이 채용 당시 A, B 봐. 갑돌이 채용 당시 95점 맞고 합격했어. 1년 동안 근무를 시켜보고 근무 성적 평정했더니 95점이 나왔어. A하고 B라는 기준, 이 경험을 가지고 측정했다. 무슨 타당도? 기준타당도. 그리고 이것, 경험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한다. A라는 기준과 B라는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기준타당도 되겠지. 그러면 기준타당도를 어떻게 검증하냐? 두 가지 방법이죠. 첫째, 예측적 타당도 검증이 뭐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갑돌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 시험 성적과 업무 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그런 검증을 예측적 타당도 검증.
동시적 타당도 검증 뭐냐?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현 종업원들에게 실시한 다음에 그들의 업무 실적과 시험 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이야. 현 종업원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거야. 그 결과를 비교한다면 이건 동시적 타당도 검증이다. 뭐냐? 경험. A라는 기준과 B라는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뭐다?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봅니다. 1. 특정한 직위의 직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 그리고 2번.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 예를 들면 기술, 지식 등의 측정 정도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부합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3. 검증 방법은 직무 분석을 통하여 능력 요소와 시험 내용의 적합도를 판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후 내용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4. 특정한 직위의 직무 똑같아.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내용 타당성 검증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가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할 때, 그리고 시험의 종류가 업적 검사일 때 유효한 방법이다. 그리고 측정 도구의 내용이 대표성을 가지며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도와 관련이 있다.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이 갖는 무수한 속성들을 잘 대표하고 있으면 그 측정 도구는 내용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그거 똥이집니다. 5번에서 대표하고 있으면 대표성 똥이집어. 대표다 똥이집어.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가 들어가면 요걸 말해. 내용 타당도가 들어가면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 패널, 전문가인 패널이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돼. 여기 꼭 들어야 돼. 대표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전문가인 패널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가 하면 내용 타당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봅시다. 자, 우리 갑돌이는 행정사에 근무할, 행정사에 종사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었다. 그렇죠? 갑돌이는 행정사에 종사할 것으로 미리 예측이 됐어. 그 다음에 갑돌이한테 어떤 시험 과목을 출제해야만이 타당도가 있을까? 자, 보세요. A는 민법 총칙,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학개론을 출제하겠다. B는 수학, 과학을 출제하겠다. 그러면 행정사라는 직무하고 관련되는 과목은 B가 아니라 보다 A지. 이 A를 갖다 해봐. A를 무슨 타당도다? 내용 타당도다. 뭐다? 내용 타당도. 그런데 행정사 1차 시험을 볼 때 행정학개론 하나만 가지고 본다. 하나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몇 과목 본다? 3과목을 보는 거야. 그래서 대표성이 있을수록 내용 타당도는 낮다, 높다? 높다 이거야. 높다. 그래서 그럼 또 이 민법, 행정법, 행정학 시험 과목 출제할 때 누가 출제해야만 타당도 있냐?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후르꾸가, 행정을 전공한 전문가인 제가 출제를 해줘야 돼. 그래 뭐가 있다? 내용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한 거야. 높다.
여러분부터 생각합니다. 자, 이거야. 갑돌이는 미래에 운전직에 종사할 공무원이라고 미리 예측됐어. 그래서 갑돌이한테 기능시험, 코스시험, 학과시험, 도로주행능력 이 네 가지를 시험 문제로 출제했다. 무슨 타당도다? 내용 타당도. 뭐지? 내용 타당도 그런 거야.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 대표성이 있는가? 전문가인 패널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가? 내용 타당도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구성 타당도는 우리말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고 있어.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면 되는 거야.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했는 얘기야. 이론하고 구체적인 측정 수단이 부합되어 있는가? 그건 구성타당도. 잘 봅시다. 1번 보이다. 이론이 나왔잖아.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 요소 트레이트. 이론적으로 구성된 능력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 이 측정에 기반이 되는 이론, 그렇지? 이론을 토대로 측정한다. 음주 측정과 혈액 측정을 비교하는 기준. 갑돌이가 음주운전 했는가 안 했는가? 측정을 해야 돼. 그 도구. 이게 음주를 측정할 때 도구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뭐다? 구성적 타당도 그러죠. 그래서 3. 추상적인 개념, 이론이야. 추상적인 개념이 측정 도구 외에 제대로 측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한 측정 도구 위에서 측정했는가. 그리고 4. 구성된 능력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괄호 열고 구체성이 희박하고 모호한 괄호 닫고 일반적 능력들을 인간 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의 각을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5번 고급 관리직의 경우와 같이 직무 대응이나 능력 요소들을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직위에 대한 채용 시험의 타당성을 검토하려 할 때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야, 검증 방법 중에서 A하고 B 반대 표시해봐. 수렴 타당도하고 차별적 타당도 반대 표시. 수렴 타당도.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그 측정 지표는 타당도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차별적 타당도.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계가 낮을수록 오히려 측정 지표의 타당성은 높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자. 구성 타당도. 여기 봅시다. 갑돌이. 자, 봐. 갑돌이가 행정사 제4회, 갑돌이가 제4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했어. 합격을 했다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다.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행정학 개론이 행정사라는 시험에 어느 정도나 부합되는가를 측정해 본다. 측정해 보자. 그 갖다 무슨 타당도다? 구성 타당도 그런 거야. 구성 타당도. 이게 추상적이잖아. 행정학 개론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다 가치 문제다 같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거.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자.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구성타당도. 고위관리직이 하는 업무가 추상적이다. 그때 주로 쓰는 게 바로 뭐다?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 중에서 수렴타당도하고 차별적 타당도 설명되니까 잘 보세요. 자. 이창명이 뭐 누구 요즘 나오지? 음주운전 했냐냐 봐. 자, 갑돌이가 음주운전 했는가 안 했는가 측정하자. 이거 측정 한번 해보자. 이거야. 한번 잡아보자. 측정해보자. 음주운전을 측정할 때 첫째 봐. A. 음주운전 측정할 때 불어로 측정했더니
1.0이 나왔어. 알코올 농도보다 1.0% 나온 거야. 불었더니. 그래서 갑돌이가 나 소주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 믿을 수 없다 이거야. 신뢰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 나 가서 체열할래. 피를 뽑을래. B. 체열했어. 피를 뽑는다 이거야. 체열했더니 또 1.0%가 나왔어. 1.0. 1.0.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는가 안 했는가. 측정도가 지금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잖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측정했더니 이게 일관성 있는 거야. 이런 타당도를 검증한다. 그랬다. 읽어보자. 무슨 타당도다? 수렴 타당도 뭐지? 수렴 타당도. 양자, A, B,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는 낮다, 높다? 높다 이거야. 이해됐죠? 이제 두 번째, 을순위. 을순위는 을순위는 IQ가 좋은가 나쁜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야. 그랬더니 봐. 측정도가 바로 A. A는 지능검사 해봤어. 지능검사를 해보고, 지능검사를 하겠다. 또 하나 B. 측정은 체중검사 해보자. 체중검사. 그럼 여러분, IQ를 측정할 때 적합한 도구는 B가 아니라 뭐다? A지. A하고 B는 아무 관계 없잖아. 이 관계가 낮을수록 오히려 타당도 높다. 그런 타당도 수렴 타당도가 아니라 뭐가 되지? 차별적 타당도다. 차별적 타당도. 그래서 여러분 이론이 이론하고 측정 도구의 부합도를 알아본다. 무슨 타당도? 구성 타당도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타당도가 나오지 않겠냐. 아주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어떤 관계냐 이거야. 신뢰도하고 타당도 이거야. 신뢰도는 타당도가 대기한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이란 말이야. 신뢰도가 없으면 타당도 없다는 거야. 신뢰도는 타당도의 전제 조건. 그리고 신뢰도는 타당도에 있어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그러면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서 읽어보자.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그래. 충분 조건. 다시 한번. 신뢰도가 없으면 타당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첫째, 신뢰도는 타당도에 보다 전제 조건. 그리고 두 번째,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럼 이제 반대로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가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우리 인간하고 동물 있잖아. 어느 게 포괄적이지? 동물이잖아.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잖아. 근데 동물은 동물이야만 인간이 되기 때문에 동물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읽어보자.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그러면 문제를 고쳐봐. 1. 인간이면 반드시 동물이다. 인간이면 반드시 동물이다. 거의 다 참이다. 참이야. 동물이면 반드시 인간이다. 참이다. 거의 다? 거의 되겠지. 거의 됐다. 거의 되는 거야. 그래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 높다. 참. 근데 신뢰도 높으면 타당도 높다. 참이다. 거의 다? 거의 되는 거지. 반드시 좀 여러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43절인가요? 전통적 예산원칙 반대가 현대적 예산원칙 그러겠지. 노이마르크 예산원칙. 학자 이름이죠. 전통적. 헤럴드 디 스미스 뭐다? 현대적 예산원칙. 자, 한번 해보죠. 입법부 예산원칙 그러죠. 통제중립 예산원칙. 공개성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전 과정을 국민한테 알려라. 공개성 원칙. 전쟁이 터졌어. 비상시는 알릴 수가 없잖아. 공개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지. 공개성 원칙 예외. 국방비. 공개할 필요는 없어. 북한 놈이 알고 쳐들어온다 이거야. 국방비 예산이. 그 다음 국정원 예산. 알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사용. 예외죠. 하나 더 넣으면 영국이나 캐나다가 도입했던 신임 예산. 믿었다. 무슨 예산? 신임 예산. 얘도 공개성 원칙 예외다. 두 번째, 이제 명확성 원칙. 예산은 명확히 된다. 예외가 있다. 총액 예산, 총괄 예산은 명확성 원칙 예외죠. 사전 의결 원칙.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거야. 준예산,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처분, 뭐 예비비 지출, 전용, 사고율 이체, 가장 중요한 하나만 떠올리지만 준예산. 이 공화국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게 뭐다? 준예산. 올해 또 국가직 구급시험 또 나왔죠. 시험에 준예산 딱 한 줄. 정확성 원칙. 부족하면 적자예산, 남 흑자예산. 정확성이 떨어지지. 정확성 원칙 예외는 적자예산, 흑자예산이. 한정성 원칙 예외. 목적의 사용 금지. 예산은 목적이 명확해야 돼.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목적의 사용 금지 두 가지. 이용하고 뭐다? 전용. 이용과 전용. 초과 지출 금지. 예산은 딱 정해진 만큼만 써야 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다 보다 예비비. 하나 더 추경예산. 추가 경정예산. 그 다음에 기한 경과. 예산은 1년만 쓰고 버려야 돼. 1회계년도 독립원칙이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지? 기한 경과 금지점이 2월. 한 2년 정도 써보잖아. 2월. 계속비. 그래서 2월하고 계속비. 국고채용 부담행위. 전형적인 1회계년도 독립 원칙 예외가 되겠다. 그거 봅니다. 앞당겨 충당 사용. 앞당겨 충당 사용을 옛날에 조상충용 그래서 보다 조상충용. 좀 어려운 용어죠. 네, 통일성 원칙. 모든 세입 예산은 국고로 들어왔다가 국고로 정리해 나가야 돼. 통일성 원칙. 예외. 특별하게 기금, 목적세, 수입 대체 경비 하나, 수익금 마련 지출. 단일성 원칙. 예산 하나만 있어야 돼. 단일해야 된다. 일반에게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특별하게 기금 같은 것은 예외가 되겠죠. 단일성 원칙 예외, 특별하게 기금 하나 더, 추가 경정예산. 저는 이렇게 외웠어. 너의 특기가 뭐냐? 단추 따는 건데요. 단추 특기. 단일성 원칙, 추가 경정예산, 특별하게 기금. 그다음에 완전성 원칙은 다른 말 포괄성 원칙, 총계산 그래. 순계산, 예는 순계산 돈을 빌린다. 전대차관, 뭐 빌려와서 또다시 빌려준다. 전대차관, 현물 출자. 이건 완전성식 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있잖아. 특별하게는 단일성 원칙 예이면서 통일성 원칙 예외다. 좀 알고 있어야 돼. 단일성 원칙, 통일성 원칙 예외가 뭐가 있다? 특별하게. 그 다음에 이제 44조 정보화학 업무 관장을 봅니다. 우리도 현재 CIO를 도입했어.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 최고 관리자, 정보화 기획관을 현재 우리 도입했어. CIO 도입했다. 좀 알고 계시고. 자, 정보화. 국가정보화 기능,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미창부 장관이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지금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가정보보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다. 개인 밑에 봐봐. 행정정보화. 행정정보화는 전자정부 업무 행정자치부야. 정보기술 아키텍처. 전자정부의 기본 밑그림이 된다를 갖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래. 이것도 행정자치부. 정부 참조 모델. 이것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 이런 거 있잖아. 개인정보 보호도 누가 한다? 행정자치부. 좀 나눠줘야 돼. 국가정보, 국가가 들어가서 국가정보 해버리면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하면 뭐가 된다? 행정자치부. 나눠서. 45절. 기계적 구조. 반대가 뭐다? 유기적 구조 그래. 기계적 구조에다 그림 그리면 피라미드. 유기적 구조는 뭐다? 계란. 관료제는 기계적 구조. 에도크라시는 뭐다? 유기적 구조. 이거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행정사 3회 시험에서 유기적 구조 중에서 매트릭스 오가나이제이션이 나왔죠. 시험에. 어차피 조직 구조는 둘 중에 하나야. 제가 피라미드 아니면 계란이야. 계란. 이렇게. 매년 뭐 나오는 시험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이 피라미드 되는 조직은 우리가 보통 공식성, 복잡성, 집권성이 높다. 이게 다수설이야. 실제 기출문제 많이 나와서 다수설이라고.
100%는요. 피라밋은 공식성, 집권성은 100% 높다.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복잡성은 높다고 말하는 학설도 있고 낮다고 말하는 학설도 있어. 그럼 결론. 피라밋 구조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모두 높다. 이게 다수설이 아셨지? 반대로 이 계란은요. 공식성, 집권성, 복잡성 순위 높다 낮다? 낮다. 그게 또 다수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피라밋을 뜨는 조직을 막스 베버는 뷰로크러시에서 관료제 그런 거예요. 관료제. 그 다음에 관료제는 죽었다. 베니스라는 학자, 또 엘빈 터블러가 미래의 충격에서 강조한 게 특별 임시위원회 조직, 영어로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우리말로 특별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만든 합의제 기구를 갖다 에도크라시 그래. 특별 임시위원회 조직 이렇게. 보통 우리는 탈관료제 그래. 관료제가 아니다. 탈관료제 이렇게 말하죠. 이 관료제 조직의 대표적인 게 학습조직 전개 단계에서 따프트라 학자 뒤에서 한 번 더 할 건데요. 잘 봐. 이거 중요하니까. 따프트라 학자는 이렇게 외워버려요. 기사 배수 내유 저는 이렇게 암기했단 말이야. 피라밋과 유사한 조직이 기계적 구조. 첫째부터 기계적 구조 반대가 유기적 구조 그래. 유기적 구조 딱 나오네. 기계적 구조가 관료제. 그냥 유기적 구조는 뭐다? 에도크라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무슨 구조다? 기능 구조. 기능 구조 반대가 사업 구조야. 사업 구조. 그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작년 우리 행정사 3회 시험에 뭐 나왔다? 매트릭스가 나왔단 말이야. 그다음에 수평 구조. 이거 일명 우리가 팀제 그래. 뭐다? 팀제. 그다음에 네트워크 형조직. 뭐가 나왔지? 네트워크 형조직. 우리 행정사 1회 시험에서 학습 조직에 틀린 내용이 뭐가 나왔다? 네트워크 형조직 나왔지. 그다음에 유기적 구조. 외워버리라고 순서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학습 조직에 가장 가까운 조직은 뭐다? 유기적 구조. 가장 먼 조직은 뭐다? 기계적 구조. 그래서 기계적 구조하고 기능 구조의 특징은 수직적이 아닌 수직적 조정. 수직적 조정이 용이하다면 이 두 가지. 수평적 조정이 용이하다면 몇 가지 있다? 여기까지. 딱 봐.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 최고자. 명확해. 권한과 책임 관계가 분명하다. 반대로 애매모호하다.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집권이다. 분권이다. 통솔 범위가 축소. 통솔 범위보다 확대. 세 번째 편린 조직. 린덴이 말한 편린 조직. 이건 연결이 있다. 심리스. 이음이 없는 조직.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해봅시다. 군대로 말하면 육군 26사단 불무리 부대 25,000명이야. 그게 바로 뭐다? 관료제. 25,000명 중에서 아주 정예 부대, 기동타격대, 태스크포스, 기동타격대를 구성해서 그건 뭐가 된다?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중에서 태스크포스. 우리가 TF팀 부르잖아. 11만 명. 싸움을 잘하든 싸움을 못하든 경찰 조직, 경찰청. 이것도 하나의 뭐다? 관료제야. 네, 11만 명에서 각 분야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 스왓, 경찰특공대. 그것도 하나의 뭐다?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중에서 그게 바로 뭐다? TF팀 뭐다? 태스크포스를 말하는 거야. 태스크포스. 우리 옛날에 봤던 여러분 기억나죠? 게리선 유격대. 이게 전부 다 뭐다? 에도크라시 알고. 에도크라시. 들어갑시다. 기계적 구조는요, 법대로 하니까 예측 가능성 추구, 반대로 적응성 추구, 그러죠? 좁은 직무 범위, 우리말로 말하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 이거. 높다. 반대로 넓은 직무 범위니까 수평적 전문화가 낮다, 이 말이야. 더 쉽게 말하면, 기계적 구조는 직무 협소, 반대로 직무 광의. 그래야 되겠죠. 유기적 구조는. 두 번째. SOP보다 표준 운영 절차의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다람쥐 쳇바퀴도 매일 똑같은 일 한 거예요. 뭐다? SOP. 우리말 표준 운임일자. 반대로 적은 규칙, 적은 절차. 한마디로 법대로 합시다. 기계직구조. 재량을 준다. 에도크라시. 분명한 책임관계. 권한과 책임관계가 분명해.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하위관리자 역할이 똑같단 말이야. 확정돼 있다. 분명한 책임관계. 반대로 애매모호하다. 모호한 책임관계. 모호한 책임관계. 계층제. 반대로 분화된 채널이 분화된 채널은 다른 말로 탈계층제 그래. 탈계층제. 공식적, 몰 인간적 대목. 사람 무시해. 임퍼서널리즘 사람 무시. 공식적이면서 인간소해. 몰 인간적 대면관계. 반대로 비공식적 인간적 대면관계. 높다 하이라키 고층 구조. 반대로 낮다 저층 구조. 명확한 조직 목표 과제. 반대로 모호한 조직 목표 과제. 분업이 과제. 세분화 분업적 과제. 반대로 분업이 어렵다. 분업반대가 요즘 협업이야. 뭐다? 협치 뭐다? 협업. 협업은 분업이 아니라 요즘 뭐다? 협업. 그다음에 단순한 과제, 일상적. 반대로 복합적 과제. 성과 측정이 가능해. 지금은 성과 측정이 어렵겠죠. 복잡하니까. 금전적 돈주, 금전적 동기부여, 즉 경제적 보상. 복합적 동기부여, 뭐 심리적 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지금은 도전받는 권위. 하나 더 넣으면 기계적 구조는 이제 투입에 관심이 많고, 유기적 구조는 뭐다? 성과, 산출이죠. 기기사 매수네요. 기기사 매수네요. 46절 정책 결정문이 나왔는데 작년 행정사 3회 시험에 공공선택문이 나왔지 보다 공공선택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1회 시험에서는 앨리슨 모형도 나오고 흐름 창론도 나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정책 결정 모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5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정책 결정 모형. 자.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죠.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더라고. 크게 2가지야. 그걸 자꾸만 변형을 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숲과 나무, 그러지? 숲이 크고 나무 적잖아요? 숲을 전체를 연구한다 해서 총체주 그래. 다 연구한다. 총체주를 다른 말로 전체를 연구한다. 그러니까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래. 방법론적 전체주의. 다른 말로 전부 연구한다. 총체주의. 반대로 부분주의. 방법론적 부분 개체주의 그래. 그냥 개체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크고 적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봅니다. A에서 Z까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Z까지. A에서 Z까지. 근데 이건 A에서 D까지. 분석 봐. 분석을 할 때 A에서 Z까지 다 분석한다. 아니다. A에서 Z까지 아니라 A에서 D까지만 해보겠다. 그럼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표현해 볼게. A고 이게 B라고 해볼게자. 그러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 뭐다? A. 이거 봐. 이런 모형을 합리모형 그런 거야. 어? 반대로 시간 비용이 적게 든다. B 읽어봐. 합리모형 반대니까 무슨 모형이 된다? 점중모형. 바로 끝나잖아. 대안을 분석할 때 모든 대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간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합리모형. 반대로 중요한 몇 가지 대안만 하겠다. 뭐다? 점중모형. 그런 거야. 또 2번째. 목표나 가치가 미리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접근 방법이 읽어보자. 뭐다? 연역적이야. 네,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마지막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다. 마지막에 나타난다. 미괄식. 점정 모형은 이제 반대로 읽어보자. 뭐가 된 거지? 귀납법. 1모형. 얘는 뭐다? 2모형 그래. 1모형 반대 뭐다? 2모형 이렇게. 1모형과 2모형. 그래서 우리는 1모형과 2모형을 결합했다. 그게 3모형이야. 3모형이지만 1모형에 가까워. 그랬다. 액존이는 읽어봐. 액존이는 뭐라고 한다? 혼합모형. 뭐지? 혼합모형. 다른 혼합 탐사모형, 혼합 주사모형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혼합모형이 뭐냐면 숲을 연구할 때는 기본적이잖아. 기본적 결정. 기본적 결정은 뭘 따른다? 합림을 따르고. 나무와 같은 지엽적 결정. 지엽적 결정. 이거 근본적 결정. 뿌리근이 근본적 결정. 지엽적 결정은 무슨 모형이다? 점중 모형을 조화시키겠다. 그랬다. 아미타 메쪼니는 뭐라고 한다? 혼합 주사모형. 다른 말로 혼합 탐사모형. 탐사모형. 하나 들으면 공무원 있잖아. 공무원을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공무원을 전지전능한 신호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상주의, 쇄신주의, 개혁적이다. 그게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 인간을 전지전능한 신호로 간주한다. 이상주의, 쇄신주의, 개혁성을 띠고 있다. 무슨 모형? 합리 모형. 반대로 인간은 신이 아니다. 현실적, 보수적, 현실적, 보수적이다. 읽어봐. 무슨 모형이다? 점정 모형. 뭐다? 점정 모형. 그 다음에 또 이 점정 모형은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적 의사결정인데 개인적 의사결정, 개인적 의사결정을 연구한 학자가 사이먼과 마치가 연구한 무슨 모형이다? 무슨 모형이다? 만족 모형이야. 주관적이잖아. 점정 모형도 주관적. 근데 합리 모형은 주관적이 아니라 뭐다? 객관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만족 모형.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확대한 게 뭐다? 점중 모형. 또 많아. 뭐 쓰레기통 모형. 점중 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에 사이어토와 마치가 연구한 뭐다? 연합 모형. 연합 모형. 그 다음에 앨리슨의 뭐다? 의사결정 모형. 그게 전부 다 집단적 의사결정이다 이게. 집단적 의사결정. 또 한번 생각합시다.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을 신이라고 간주하고 이성에 의해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 합리모형. 그 다음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이익집단이 참여해서 이익집단 간의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쌈박질로 정책 결정했다. 뭐지? 점정모형. 점정모형. 그걸 배운 데라면 자, 합리모형. 합리모형에서는 주로 엘리트론이야. 피라미드니까 어디서 나타나? 엘리트주의가 나타나고요. 점정모에 참여가 되니까 계란이잖아. 계란이니까 플로리즘. 보다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 반대보다 다원주의. 그 다음에 엘리트로 인해서 공익과 사익이 구분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실체가 있다. 실체성. 공익과 사익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지? 과정사 그래. 딱 걸려들지 과정사. 그리고 이건 주로 신생국에서 많이 나왔다. 이건 뭐지? 선진국. 신생국은 정책의제 주도가 공무원들이 주로 하니까 뭐가 되나? 동원형이야. 동원형. 근데 선진국 밖에서 들어온다. 뭐지? 외부 주도형. 뭐지?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이 합리모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지. PPBS. 그렇지 않아? 뭐가 있다? GBB. 응? 기획예산하고 영준예산. 네, 점중 모형에 의한 예산 편성 두 가지. 작년 우리 시험 문제지. LIBS, 폼오프 예산하고 BBS 뭐가 있다? 성과예산. 그래서 행정학계로는 양이 많은 게 아니야. 하나만 제대로 알면 바로 뽑아내는 거야.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란 거야. 암기 과목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 행정사 사회에서 100% 합격할 겁니다. 근데 행정사를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들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기본서를 봐야 돼. 보다 기본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기본서가 돼 있어야만이 저처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 근데 단순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한 수험생은 안 돼. 그것만 외울 뿐이지 확대가 안 되는 거야. 익스펜드.
확대가 안 되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제 어차피 저하고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은 수험생 쳐놓고 행정학을 과락당했다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아셨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 봐. 합리 모형. 실은 합리 모형 반대가 점중 모형도 있고 또 뭐 사이버네틱스 모형도 있어. 그냥 우리 보통 말할 때 합리 모형 반대는 뭐다? 점중 모형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죠. 학자는 정통 경제학자들, 경제학자, 규릭 같은 애들, 규릭이나 어익. 만족 모형은 사이먼, 행태주의자 사이먼. 점적 모형은 린드블럼과 일다브스키. 린드블럼, 일다브스키. 초점은 정책 결정 자체에 초점이죠. 정책 결정 자체에 초점 둔다. 정확히 말하면 결정 그 자체를 분석한다는 거야. 만족 모형은 인지 능력의 한계 초점. 즉 인간은 신이 아니다 말이야. 모든 걸 분석 못해. 인지 능력의 한계. 이 초점. 점적 모형도 비교적 정책 결정 자체에 초점 두고.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이야. 절대적 합리성. 인간은 전주대등한 신이다. 완전한 합리성. 객관적 합리성. 만족 모형 아니야. 제한된 합리성. 즉 주관적 합리성 그래. 제한된 합리성, 주관적 합리성. 이게 또 제한된 합리성이죠. 점중문도 똑같아. 제한된 주관적 합리성 플러스 정치적 합리성이야. 정확히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완전한 합리성, 합리모형. 제한된 합리성, 만족모형. 정치적 합리성 하면 뭐다? 점종모형. 근데 점종모형 두 가지 있어. 왜? 만족모형의 아들이 점종모형이거든. 개인적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확대한 게 점중이야. 이게 사촌관이야, 사촌. 이게 두 놈의 공통점은 제한된 합리성이야. 플러스 정치적 합리성까지 해버리면 점종모형. 그냥 제한된 합리성이 가장 가깝다면 만족모형 그래. 정리해야 돼요. 접근. 이제 규범적, 이상적 접근이죠. 이상주의. 반대로 현실적, 실정적. 똑같이 현실적, 실정적 플러스 규범적, 이상적. 근데 정확히 점중도 현실적, 실정적에 가깝겠지. 기준은 이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수많은 A에서 Z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최선의 대안. 얘는 만족스러운 대안만 찾으면 돼. 얘는 스텝 바이 스텝 약간 향상된 대안. 소폭적 변화. 그래서 포인트는 대폭적 변화. 대폭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면 합리모형이야. 대폭적 변화면 티핑 포인트는 뭐다? 합리모형. 근데 소폭적 변화. 소폭적 변화면 뭐가 된다? 점중모형이래. 점중모형. 틀려요. 구분해줘야 돼. 그 다음에 범위는요.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를 고려해. 시간비용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총체주의 그래. 만족모형은 중요 대안과 중요 결과만 고려하는 거야. 중요한 대안과 중요 결과만 고려. 점정모형은 중요한 대안과 중요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 이제 정치 논리이기 때문에 합의. 인간과는요. 사람을 경제인으로 봐. 보다 경제인. 합리모형하고 유사한 게 공공선택모형이야.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 경제인. 만족모형은 이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뭐다? 행정인 뭐지? 행정인으로 본다. 네, 점종모형은 뭘로 본다? 정치인. 그래서 여러분은 합리모형과 점종모형의 장점을 결합했다. 아미타메존이 뭐다? 혼합탐사모형, 혼합투사모형 그래.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해봅시다. 간단히. 인간을 전지전능한 신호로 간주한다. 합리모형.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한다. 만족모형.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점종모형. 만족모형과 점종모형의 장점을 결합했다. 혼합투사모형. 합리성보다 초합리성. 울트라 초합리성. 인간의 영감, 육감, 직관, 통찰을 강조한다면 드로우의 최종 모형. 그 다음에 인공 두뇌학적 기법으로서 합리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된다. 위너가 연구한 사이버네티스 모형. 사이버네티스 모형.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 조직에서
갈등의 준해결, SOP를 강조한다면 연합 모형, 연합 모형, 다른 말로 회사에서 한다, 회사 모형. 네, 사바티어가 연구한 정책 옹호 연합 모형. 하위 단위에는 신념체가 있더라. 정책 옹호 연합 모형. 그다음에 앨리스는 큐바 미사일 사태를 연구했죠. 몇 가지 나왔다? 세 가지. 1모형, 2모형, 3모형. 네, 3통 모형은 네 가지가 만나야만이 의사결정이 되더라. 뭐 문제 흐름, 해결책 흐름, 참여자 흐름, 선택기 흐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